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근길에 듣는 보험 이슈의 보험 덕후 보타쿠입니다. 오늘은 나이론 환자 기준 만들어서 실손 누수를 막겠다라는 기사 내용으로 아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 사고 과잉 진료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 치료 가이드도 연내 제정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딱 내용을 보면 뭐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차 사고가 나게 되면 뭐 어떻게 병원에 가고 어떤 치료를 받는지 반복되는지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뭔가 부정적이거나 의료 쇼핑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 시스템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의 보험료 누수를 막겠다라는 얘기고요. 표준 치료 가이드를 설정하게 되면 가이드를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보험개발 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이론 환자 과잉진료 여부 시스템 구축하고 연말까지요. 그리고 경상 환자에 대한 표준화된 보상 기준도 마련하겠다. 뭐 지난번에도 이제 기사 내용을 한번 제가 전달해드렸는데 경상 환자면 장기 치료할 때 진단서가 이제 필요하다. 뭐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할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불편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 수입차 자동차 보험료 등급을 국산차처럼 세분화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좀 인상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나이론 환자 과잉진료 여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경상 환자의 진료 특성과 의료기관 그리고 패턴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 이상 징후가 발견된다. 그러게 되면 보험금 지급을 까다롭게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과잉 진료 가능성을 추정해서 불편하게 해서 보험금 청구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여기서 새는 보험금을 막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자동차 사고에 따른 경상 환자 보상에 활용할 표준 치료 가이드북을 만들겠다. 뭐 우리가 경상 환자하면 보통 이제 자배법상 12에서 14급을 얘기하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뭐 14급이다 그러면 뭐 염자 또는 사지의 타박상 얘기하는 거고 13급 정도면 흉부 타박상 그리고 12급의 대표적인 게 척추 염자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상 환자 즉 12에서 14급에 해당될 경우는 뭐 장기 치료를 할 때 서류를 요구해서 불편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해 11월에 초안이 마련됐고요. 이런 것들이 내년 1월부터 적용을 할 건데 결국 이러한 가이드가 이제 배포가 되게 되면 건강보험 심사평가나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할 때 이 증빙 자료를 이제 심사할 때 활용 가능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요런 것들, 요런 걸 통해서 보험금 누수를 막는 거죠. 사실 저도 이제 많이 당해봤는데 정말 경미한 사고인데 뭐 택시 기사분이었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이제 보험금을 청구를 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막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과거에 제가 일본과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입원율이라든가 보험금 청구 이런 것도 한번 데이터를 비교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걸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좀 이런 부분은 좀 나이론 환자 너무 심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험금을 많이 받게 되면 자랑하듯이 얘기하고 물론 저도 고객분들이 뭐 사고가 났을 때 최대한 많이 받게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과도하거나 도덕적인 부분을 넘어서게 되는 부분이라면은 결국 이는 보험사의 피해,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제대로 잡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 산정을 위한 등급 평가 방식도 일부 변경이 된다. 뭐 이게 보험개발원의 뭐 고유 업무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바뀌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산차처럼 수입차도 세분화한다. 그러면 보험료가 좀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자동차 보험 원가 지표를 공표하겠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겠다. 당연히 우리가 이제 뭐 건축물도 원가를 공개하거나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원가를 알게 되면
굉장히 판매하는 입장에선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진료수가, 현실소득의 부품가격, 정비고미 이런 원가 요소를 지수화해서 이를 보험사에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게 되면 이런 데서도 또 발생되는 그러한 보험료 누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바뀌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손 누수 또 자동차 보험으로 인한 이 보험사들의 굉장히 그 불편한 일들이 많아지죠. 특히 이제 그 재정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을 주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정부와도 계속 싸우고 뭐 줄다리기 싸움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부분을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손해율을 낮추고 누수를 잡게 되면은 결국 보험사도 안정화되는 거고 소비자분들도 보험료 절감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스템 도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나이롱 환자의 과잉 진료 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한다. 뭐 완벽할 수가 없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이런 시스템이 들어오면 분명히 피해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수를 막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피해 보시는 분들 모든 어떤 제도가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 없는데 지금 이 누수 보험금 누수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피해 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해도 최대한 걸 줄이겠죠. 그래도 이 과잉 진료 의료 쇼핑을 막는 쪽에 집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이 저는 도입되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좀 합니다. 물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나 또는 이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되겠죠. 그리고 과거 해당 관련한 또 블로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아래 링크 연결해 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소비자분들한테 좋은 그 제도 변화에 대해서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